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삼합니다. 자, 오늘도 잠깐의 시간이 나서 또 저수지 노지로 나왔습니다. 자, 역시나 봄철 산란철, 네, 호삼화 레시피죠.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그나마 여기는 그래도 15척 들어갈 것 같은데. 바람이 북서풍 불면 네. 얼음이 계속 파도를 지금 잡아줄 텐데 안 그래도 그쪽 여기 가운데 앉을까 여기 앉을까 고민했거든요. 남치 던져 풀케서 뻗어쳐. 뻗어쳐도 남아요? 아, 바람 불면 얘가 막아주면 저쪽이 낫지. 예. 아이고 다 녹았었거든. 저도 지난주에 다 녹았었잖아요. 근데 여기가 산이 있어갖고 이게 응달이 빨리 져서 바람만 안 불면 바로 바로 얼어버린. 상류는 하나도 안 얼었던데. 뭐든지 낚시터에 오면 일단 사장님의 말을 들어야 이유가 있거든. 자, 오늘 자리를 옮긴 가장 큰 이유는 이따가 오후 한 2, 3시부터 강한 북서풍이 불기 때문에 얼음이 그 바람을 좀 막아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사장님의 조언에 따라 오늘은 15척으로 세팅을 할 거고, 자, 원줄 06호로 좀 가보겠습니다. 예민하게. 자, 오늘 찌는 한 6푼에서 7푼대 올라운드, 한번 테스트 중인 찌인데 요거 한번 사용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심이 대략 한 2m 나올 것 같아요. 자, 목줄 길이는 한 50에 60 주고 시작을 해볼 거고, 힘이 거의 한 딱 2m 나오네요. 2m. 2m. 자, 처음 시작은 한 바늘 닿기. 내려가면서 건드림이 있다거나 떠 있는 느낌이 들면 바로 띄우겠습니다. 네. 아마 지금 얼음이 이제 얼었다가 녹으면서 지금 이 포인트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냉수대, 차가운 물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붕어들이 생각보다 예민하고, 잘 집어도 안 되고,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초반 한 30분에서 1시간 동안은 좀 붕어들의 건드림이 나올 때까지 꾸준히 밥을 한번 넣어서 상황을 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해가 안 떠가지고 이 어떤 찌도 딱 이렇게 빛을 받아서 보이는 그런 것도 아니고, 이게 해가 떠줘야 붕어들이 좀 이렇게 움직이는데 해가 안 뜨네요. 해가. 와, 이제 바람 터지기 시작하네. 살짝 대류가 좌로 가네요. 건드림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뭔가가 건드리는데, 거의 마지막 목내림 전에 약간의 건드림이 있고, 바닥에 밥이 닿자마자 입을 대지는 않고, 이게 잡을 수도 있고 붕어일 수도 있고, 바닥에서 한 5cm 정도 살짝 띄워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살짝. 해가 좀 떠야 나오는데 해가 너무 안 뜨네. 요놈의 것들이 좀 떠 있는 느낌인가? 뭐가 들어왔어. 꼬물딱꼬물딱해. 해가 탁 뜨니까 막 뭐가 움직이네. 원래? 아, 이거
입질인데 다른 데 보다가 저걸 또 놓쳤네. 아, 자, 정확히 한몫 탁 찍었는데 제가 딱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는 사이에 네, 한몫 푹 들어갔다가 되돌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딴짓할 때 입질하는 거는 네, 뭐 전 세계 공통입니다. 자, 어쨌든 네, 무언가가 들어왔습니다. 확실합니다. 드디어 나오는구나. 히트. 내가 네 있을 줄 알았다. 어우, 어우, 좋아. 좋아. 어우, 좋아. 딱 먹고 나올 줄 알았지. 아, 좋아. 히트. 야. 자, 해가 뜨고 붕어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 좋다. 오. 자, 대류 때문에 찌를 잡으려고 카메라를 살짝 돌리는 사이에 한 마디 훅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다가 한 마디 훅 들어가는 거 제가. 네가 카메라 조절하는데 빤다고 내가 못 갈 것 같니? 다 까지. 어우, 얜 좋다. 어우, 좋아. 어우. 밥이 딱 단단하게 안 달려 있으면은 안 먹어. 밥이 샤베트처럼 말랑말랑해도 묵내림이 돼서 딱 그 층에서 밥을 이렇게 살살살살살 녹여주고 있어야 거기에 반응을 해서 먹지. 그냥 조그맣게 달아갖고 바로 먹이려고 하면 안 먹어. 내가 지금 기다리는 패턴이기 때문에 따라 내려왔다가 마음에 들면 딸깍. 항상 목내림이 깊어야 돼. 깊은 목내림에서 밥이 살살살살살살살 어필, 밑에서 잔분에 반응하다가 자기가 먹어야겠다, 이제 내 밥이다 하는 순간에 자, 이렇게 입질의 패턴과 붕어들의 패턴을 빨리 파악을 해야 됩니다. 특히 이 해빙기 때는 조금 예민한 붕어들의 움직임이 많기 때문에. 자, 밥이 내려가면서 목줄이 펴지고 있죠. 오와새. 와, 목내림 되는데 딱 들어가네. 와, 죽여준다. 아우, 좋습니다. 아우, 좋아요. 가벼운 밥, 가벼운 바늘, 긴 목줄, 그리고 지금 이 찌의 특성, 딱 천천히 목내림 시킬 수 있는 그 어떤 무크톱으로 그런 어필에서 딱 목정층까지 따라 내려오자마자 딱 끊어지는 입질. 와, 기가 막히네. 활성기 때 나오는 입질이 또 보여지네. 정확하게 한 몫씩 탁탁 끊어지네. 이게 지금 대류가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찌가 내가 입질을 받던 위치보다 안쪽으로 자꾸 밀려 들어오면 입질을 못 받아요. 붕어의 층이 그쪽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찌가 안으로 많이 밀려 들어왔거든요. 이게 당겨보면 원줄이 늘어져 있어요. 찌가 안 와요. 그러니까 이때는 무조건 다시 걷어서 다시 풀 투척. 그러니까 이렇게 노지 낚시에서 대류가 밖에서 안으로 막 밀고 들어올 때는 최대한 뻗어서 던져서 최대한 밥을 멀리 던져가지고 이 안으로 밀려 들어오는 대류를 좀 이겨내야 됩니다. 아니면은
내가 집어해 놓은 구간이 지나치기 때문에 붕어를 잡을 수가 없어요. 예, 지금도 내가 풀로 던져서 그 대류를 이겨내고 딱 그 구간에 떨어져야 입질이 들어오거든요. 이런 거를 항상 그 찌나 이런 거를 통해서 자꾸 체크를 하면서 낚시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야 한 마리 잡을 거 10마리 잡을 수 있고 10마리 잡을 건 30마리 잡을 수 있는 그런 낚시가 되겠죠. 지금 해가 뜨면서 수온이 올라가면서 이 수온층이 바뀌다 보니까 이 대류가 막 안으로 막 들어옵니다. 이럴 때는 좀 부지런히 낚시를 할 수밖에 없어요. 히트. 자, 바닥에 바늘을 붙이는 것보다 살짝 띄우는 게 훨씬 좋습니다. 오, 씨알 좋다. 자, 지금도 깊은 목내림. 바닥에서 살짝 떠 있죠. 목줄을 5cm만 줄이자. 지금 대류도 많고 고기가 이제 점점 집어가 되는데 뭔가 꾸물꾸물 하다가 줄 건드리면서 탕 하고 이렇게 터지는 경우도 한두 번 나오니까 목줄을 5cm를 줄였습니다. 미친듯이 밀고 들어오는구나. 엄청나게 밀고 들어와 대류가. 넌 다 줘서 던져도 저렇게 밀고 들어오니 뭐. 히트. 자, 들어오는 대류, 좌로 밀리는 대류, 또 바닥에서 살짝 띄워서 하고 있기 때문에 대류를 더 많이 탈 수밖에 없습니다. 조절을 잘 해줘야 됩니다. 좋다. 자, 목줄을 줄였을 때 뭐 한 마리 두 마리 나오긴 하는데 아까보다 입질을 받는 빈도수도 굉장히 적어지고 건드림이 아주 극히 적어졌습니다. 목줄을 줄이는 게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다시 원래 목줄 길이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붕어가 좀 많아지고 또 대류도 심해서 목줄을 좀 줄여도 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줄이고 나서 입질을 빨리빨리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목줄을 원래 길이대로 50에 60으로 다시 바꿉니다. 자, 이 목줄의 차이가 어떤 조가를 낼 수 있는지 지금부터 보시면 압니다. 이거 봐. 와, 그 목줄 길이 5cm 차이로 똑같은 수심을 주고 하는데 이렇게 들어가자마자 먹어버리는데. 와, 이게 참. 이 참 붕어 낚시가 이래서 재밌다니까. 오우, 사이즈 크다. 오, 커. 오, 크다. 이야, 커. 오, 야, 냉정지에서 이런 사이즈를. 오, 좋아. 대박. 와, 빵박. 에이, 길이는 별로. 우와, 좋다. 와, 대박. 마의 역광의 시간이 다가왔구나. 탁 들어가주는 입질만 나오면은 뭐 알아보는데 어려움은 없는데 이제 바람이 같이 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제 변수죠. 자, 이 시기의 낚시가 바람도 많이 불고 춥고 기온의 변화는 심하고 또 이렇게 역광의 자리에 앉으면 찌도 잘 안 보이고 저렇게 막 바람이 불면 물결도 치고 막 어렵습니다. 그래도 정확히 그 챔질 타이밍과 입질 구간, 후킹을 찾으면 자, 지금처럼 깊은 목내림에서 밥이 붕어들에게 어필하고 있는 이 상황에 히트. 자, 노란 거 한 메디가 살짝 올라왔다가 딱 박히잖아요. 야, 힘을 왜 이렇게 써? 어우. 야, 나 힘 좋다.
아유 좋다. 씨알도 좋다. 아우 히트. 자, 오늘의 포인트. 바닥에 바늘을 살짝이라도 대면 입질 빈도수가 적다. 바닥에서 한 5cm 내외 10cm 정도 왔다 갔다 띄워주는 게 좋다. 그리고 깊은 목내림, 칠목에 맞춘 찌를 떡밥의 무게로 한목까지 딱 목내림 시켜서 살살살살살살 풀리게 잔분이 남게 해서 어필해서 딱 먹이는. 아우 좋다. 씨알 좋다. 자, 지금 잠깐 바람이 많이 불면서 붕어들이 한번 싹 소강 상태였다가 이제 바람이 멈추면서 대류도 멈추면서 다시 이제 입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었을 때 제가 바닥에 한 바늘만 닿게 해서 낚시를 했었거든요. 근데 간간히 입질 들어오는데 잘 안 나와서 제가 딱 10cm 띄웠거든요. 띄우자마자 지금 연타로 나오고 있습니다, 붕어가. 자, 이게 특히 대한민국 이 노지, 특히 이런 떡붕어 낚시 같은 경우는 뭐 바닥에서 10cm 띄워서 나오니까 바닥에 한 바늘만 닿아도 나오겠지, 이런 개념이 아닐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처럼. 네. 분명히 붕어들은 바닥에서 10cm 내외에 있는데 내가 바늘을 두 바늘을 댔다가 입질을 받는 거랑 두 바늘이 다 안 닿고 떠 있는 상태에서 입질을 받는 거랑 붕어의 입질 빈도 횟수가 많게는 10번까지 차이가 납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바닥에 댔다가 너무 간헐적으로 입질을 해서 제가 10cm 딱 띄웠더니 바로 연타발로 지금 2마리 3마리 막 이렇게 나옵니다. 요런 부분도 이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제 노지에서 또 시즌이 왔을 때 낚시를 할 때 그런 부분도 염두해서 낚시를 좀 해 보시면 또 굉장히 또 섬세하고 또 재밌는 낚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가 맞은편에 있기 때문에 역광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 눈에는 찌가 거의 잘 안 보입니다. 제가 붕어를 잡을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이렇게 목내림을 시켜서 찌를 딱 한 마디만 내놓고 하잖아요. 저 한 마디가 꼬물꼬물꼬물 하다가 저게 다 검은 마디로 다 까만색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저게 입질이 딱 들어가면 한 마디가 아예 싹 사라지거나 아니면 한 마디가 반 마디로 훅 이렇게 그 폭이 줄어듭니다. 네. 그걸 보면 입질로 파악하고 챔질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어떤 입질 폭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역광에서 낚시를 하실 때도 찌 목수를 얼마나 내놓고 낚시를 하느냐,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목내림을 얼마나 시키느냐, 그리고 바닥에 얼마만큼 되느냐, 띄우느냐, 또 붕어의 입질이 어느 정도 폭으로 움직이느냐를 기억했다가 그거대로 챔질을 하시면 역광이라도 붕어를 얼마든지 물론 뭐 역광이 아닐 때만큼은 안 되겠지만 잡을 수 있는 그런 또 하나의 팁이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들 낚시하실 때 한번 적용해 보시면 재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우 히트. 야, 찌가 사라집니다. 사라져. 일로 오시오, 이리 오시오, 이리 오시오, 이리 오시오. 다 있는 거 알아. 어쨌든 오늘의 패턴은 밥이 너무 빨리 풀리면 안 되고 끝까지 밥이 목내림 돼서 밑에서 잡아주고 그 잡아준 상태에서 밥 스스로가 붕어에게 어필을 해줘야지. 이게 목내림이 뭐 들어갔다가 바로 풀림이 나오거나 좀 얕게 목내림이 되거나 이러면은 붕어가 그 밥에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밥의 사이즈를 너무 줄여도 안 되고요. 밥의 사이즈를 어느 정도 목내림이 될 수 있는 정도까지 만들어서 목내림 시켜서 그 층에서 기다리다가 먹이는, 그게 오늘은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네요. 자, 오늘 올라운드형 무크텁 찌를 한 7푼에서
7푼쯤 될 것 같아요. 7푼 되는데 한 총 11목짜리 찐인데 7목에 맞추고 바닥에서 10cm 띄워서 목 내리면 한 목까지 시켜서 네, 여기서 바로 딱 들어가는 거 아니면은 살짝 올라왔다가 딱 들어가는 거 여기서 거의 다 부킹 시켰습니다. 네. 많이 잡았네. 우와.